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연평균 33%가 넘는 수익률을요, 그것도 뭐 개별 종목 투자가 아니라 코스피 200 같은 시장 지수로 달성했다, 이러면 좀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성과를 낸 12VR 전략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특정 종목을 고르는 대신에 시장 전체의 움직임, 그러니까 그 근본 원리에 집중하는 걸까요? 저희가 오늘 여러 연구 자료들 또 분석 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접근법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높은 수익률을 위한 집중 투자의 유혹, 그리고 또 위험 관리, 이 사이에 오래된 숙제를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전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투자를 하다 보면 늘 그런 생각 들잖아요. 워런 버핏처럼 진짜 소수 종목에 확 집중해야 하나, 아니면 좀 안전하게 분산해야 하나. 네, 그렇죠. 늘 고민이죠. 또 뭐 추세를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아예 거슬러야 하나, 이것도 그렇고요. 근데 혹시 이런 고민 자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게 맞았네? 하는 이런 결과론적인 편향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CBVR 전략은요, 질문의 방향을 아예 확 틀어버려요. 어떤 주식이 오를까? 이게 아니고요. 주가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어려운 개별 종목 말고요. 주가 지수처럼 시장 전체를 좀 반영하는 대상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일정한 패턴, 뭐랄까, 하나의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미국 나스닥, QQQ 같은 그런 지수 자체의 움직임, 그 패턴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특정 기업의 미래를 막 점치는 게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개별 기업은 뭐랄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뭐 갑자기 CEO가 바뀐다거나 신제품이 실패한다거나.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그런 위험을 지수는 상당히 줄여주죠. 그리고 시스템을 적용하기에 훨씬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CBVR은 바로 이 지수 데이터를 활용해서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필터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필터 시스템이요? 네, 첫 번째는 레벨 필터인데요. 이건 가격이 그 채널 안에서 지금 어디쯤 있나 이걸 보고 역추세 기회를 찾는 거예요. 뭐 채널 하단에 가까우면 매수하고 상단에 가까우면 매도하고 이런 식이죠.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 필터입니다. 이건 현재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분석해서요. 아까 그 레벨 필터의 판단을 좀 보완하거나 방향을 조정해줘요. 너무 강한 추세에 거스리지 않도록 말이죠. 추세도 고려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스피드 필터인데요. 이건 정말로 좀 의미 있는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만 거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잘한 노이즈나 불필요한 거래 비용 같은 걸 걸러내는 거죠. 결국 추세 추종이냐 역추세냐 이걸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 둘을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여기가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흥미로워하실 부분 같아요. 보통 고수익을 내려면 위험을 좀 감소하고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CVIR은 지수를 활용했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15년간 연평균 복리 수익률 CAGR이라고 하죠. 이게 33%가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 코스피 200이나 나스닥 지수 자체의 상승률보다는 훨씬 높은 성과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요. 그 최대 낙폭, MDD라고 하죠. 네, 최악의 경우 얼마나 떨어졌는지. 맞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19.97%였어요. 코스피 200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 40%가 넘었고 나스닥도 마이너스 30%가 넘었거든요. 와, 훨씬 안정적이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연평균 수익률 CAGR과 낮은 최대 낙폭 MDD 이게 결합되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는 그 샤프 지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높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결과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수익을 위해서 집중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건 제 생각엔 다른 길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설계된 시스템이 시장 지수만 가지고도 꾸준하게 높은 위험 조정 수익률, 즉 샤프 지수를 달성할 수 있다면요.
굳이 변동성 크고 예측도 어려운 개별 종목에 막 집중하면서 밤잠 설치고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높은 수익률이라는 목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샤프 지수가 높다는 건 뭐 필요하다면 레버리지를 좀 활용하더라도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총 수익률을 더 높일 잠재력까지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네. 겉보기에는 막 화려해 보여도 실제 연평균 수익률은 낮고 MDD만 높은 그런 위험한 종목에 투자하는 그런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CVBR 같은 전략은 무엇을 살까 이 종목 선택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이 시장 움직임을 가를 것인가 하는 시스템 설계 자체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과 위험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말 투자의 오래된 딜레마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법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종목 발굴이라는 그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런 통념 자체에 좀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포트포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잘 짜인 시스템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오늘날 시장에서 진정한 알파, 그러니까 그 초과 수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전히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듯이 숨겨진 대박 종목을 찾는 데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상황 자체를 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